특히 아이들 얼굴은 피부가 얇아서 깊은 조직까지 손상이 될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처 사이로 보인다면 반드시 봉합을 해야 합니다. 알코올이나 베타딘, 빨간 약 있죠? 그거를 이제 들이붓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린아이들 사례는 세포가 죽거나 오히려 피부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치료하는 성형외과 아이앤일 성형외과의 김영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놀다가 흔히 생기는 얼굴에 찢어진 상처, 열상 봉합에 대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작은 찰과상이나 살짝 긁힌 상처는 그냥 열어두거나 연고나 데일밴드 정도만 붙여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깊이 찢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봉합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피가 많이 나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건 꽤 깊은 조직까지 손상이 될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가 옆으로 벌어져 보이거나 움푹 파인 것처럼 보일 때도 봉합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처 사이로 노란 피하 지방이나 근육 혹은 하얀 뼈 같은 게 보인다면 이건 반드시 봉합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상처가 깊지 않아 보여도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육이나 혈관이 손상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지혈을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나서 아이가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의식이 떨어지고 자꾸 졸려한다면 그건 뇌진탕이나 뇌출혈 같은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다친 순간은 급박하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바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죠. 특히 아이들 얼굴은 피부가 얇아서 생각보다 깊은 상처가 많은 편이라 일단 병원에 오셔서 상태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있습니다. 피부층을 정확하게 맞춰놓고 당기는 힘을 여러 층으로 나눠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근육, 지방, 진피 등 각 층마다 해부학적으로 복원을 시켜줘야 해요. 빈 공간 없이 정확하게 맞춰주어야 나중에 함몰이나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벌어지려는 장력을 여러 층으로 분산시켜줘야 합니다. 다중봉합을 해서 흉터가 넓어지는 걸 막는 거죠. 마지막으로 피부 봉합은 실밥 자국이 남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아주 가는 실로 최소한의 봉합만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협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일단 국소 마취를 할 때는 아이를 고정한 상태에서 주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마취가 끝나면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달래가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이제 다 끝났어, 아픈 거 없어 이렇게 말해주면 생각보다 잘 협조합니다.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수면 시럽 같은 약을 이용해서 살짝 재운 상태에서 봉합을 하기도 합니다. 상처가 크지 않고 작으면 그냥 고정한 채로 재우지 않고 빠르게 봉합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입술이에요. 입술은 피부뿐 아니라 점막이라는 부위도 있어서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침이나 음식물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붉은 입술과 하얀 피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맞춰주어야 합니다. 눈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도 눈매가 달라질 수 있고 깊이를 잘못 잡아 꼬매면 불필요한 쌍꺼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양 변화를 주의해서 봉합해야 합니다. 봉합 후에는 상처에 염증이 생기거나 벌어지지 않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가벼운 세안이나 소독은 가능하지만 손으로 자꾸 만지거나 심하게 문지르면 상처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놀다가 부딪히면 다시 벌어져서 재봉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은 실밥 뺄 때까지는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실밥 제거 같은 경우엔 얼굴은 보통 5일에서 7일 사이에 제거하게 됩니다. 손가락이나 팔다리 같은 부위는 10일에서 14일 정도 걸리고요. 상처의 크기나 깊이 그리고 염증 유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만 물을 피하시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가볍게 세안이나 샤워는 가능하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탕모경이나 수영 같은 활동은 실밥을 제거하고도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는 실밥을 제거한 직후부터 흉터 테이핑을 시작합니다. 이건 흉터 부위가 벌어지지 않게 직접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짧게는 일주일 정도, 길게는 3개월 이상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흉터 연고나 실리콘 시트 같은 제품을 꾸준히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흉터를 눌러주고 안정화시켜줘서 예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햇빛이 강한 날엔 선크림을 바르고 외출하시면
색소 침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 상처는 단순히 상처를 꿰매는 게 아니라 평생 남을 수 있는 흉터를 최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작은 상처라도 걱정되신다면 꼭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꺼즈 또는 수건으로 꼭 눌러서 지혈을 하면서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소독을 해야겠다 생각하셔서 알코올이나 베타딘, 빨간 약 있죠. 그거를 이제 들이붓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이나 베타딘은 독성이 좀 강한 편이라서 어린아이들 살에는 세포가 죽거나 오히려 피부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식염수 정도로 아니면 깨끗한 수돗물 정도로 세척하고 지혈한 채로 빠르게 병원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된장을 바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된장을 바르고 오시거나 소주로 소독을 하시거나 감자, 오이 껍질 이런 걸 붙여놓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처에 염증 생길 수 있고 세균 감염 확률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료가 필요할 때 IN1 성형외과 김영섭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